여러분,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, 그 뒤에 있던 좀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을 잡겠다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거든요. 앞으로 주택 구매 자금의 출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여다보는, 말 그대로 모든 걸 보는 눈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데요. 오늘 이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번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, 바로 이 한 문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코인 팔아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요.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걸 적을 칸이 아예 없어서 그냥 증여로 처리됐어요. 이게 믿어지시나요? 지금 제도가 얼마나 큰 허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? 먼저 어떻게 코인으로 100억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했는지 그 문제점부터 짚어보고요.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, 바로 이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어서는 훨씬 더 강력해진 국세청의 집행 방식,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모든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딱 하나의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데요.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네, 바로 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, 보통 줄여서 자조서라고도 부르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"어이쿠, 이 집 살 돈 어디서 나셨어요?" 하고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지금까지 쓰던 이 서류에 생각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허점들이 때로는 아주 창의적으로, 때로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되어왔던 거죠. 지금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보세요. 코인으로 대박이 나도 그걸 적을 칸조차 없었고요. 대출도 그냥 뭉뚱그려서 그 밖의 대출 이러니까 DSR 같은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받은 사업자 대출인지 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. 이건 뭐 사실상 돈 출처 대충 적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. 그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내년부터 확 바뀌는 아주 강력해진 새 자금 조달 계획서. 자,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양식을 한번 보세요. 왼쪽이 지금 쓰는 거, 오른쪽이 내년부터 바뀔 양식입니다. 와,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빽빽하고 깐깐해 보이지 않나요? 빈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지가 막 느껴지죠? 자,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뜯어볼까요? 우선 가상자산 항목이 떡하니 생겼습니다. 이제 코인으로 번 돈 정확히 있어야 하고요.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다? 그럼 그냥 액수만 쓰는 게 아니라 증여세는 내셨습니까?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, 대출을 어디서,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, 그 금융기관 이름까지 전부 적어야 해요. 이제 정말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서류만 빡빡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. 이 서류가 어떻게 훨씬 더 엄격한 검증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. 자,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. 여러분이 구청에 서류를 딱 내는 순간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바로 넘어갑니다. 그럼 국세청은 그걸 받아서 바로 정밀 검증이라는 걸 시작해요. 이건 뭐 국토부랑 국세청이 아예 한 팀이 돼서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. 아니, 그럼 이제 집 사면 무조건 세무조사 받는 거야? 이런 생각 드시죠?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. 모두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정부가 아예 대놓고 "이런 분들은 100% 봅니다" 하고 콕 집어서 발표한 그런 고위험군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.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강남 3구 같은 곳에서 3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샀다거나, 또 제출한 서류가 좀 부실하다 싶으면 이건 거의 뭐 "저 조사해주세요" 하고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한 세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너무 겁먹지 마세요. 결국엔 못 낸 세금 내라는 것뿐입니다. 다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철저하고 투명한 준비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.
국세청에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금융 기록을 자그마치 10년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10년이요? 10년 전에 누구한테 돈 빌리고 갚고 한 것까지 다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서류 쓸 때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. 둘째, 내 모든 돈의 흐름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라는 꼬리표를 붙여두세요. 셋째, 가족끼리 돈이 오갔다면 이건 증여다,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.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헷갈린다?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무조건 전문가랑 먼저 상담하세요. 이번 조치 분명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한 수가 될 겁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죠. 이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